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0여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3주간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보습학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은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일주일 전에는 3,000명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000명대 후반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 주말 효과가 있고 전일비 335명 줄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전 주 월요일에 비해서는 852명이나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델타 바이러스는 줄어들고 오미크론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가 확실치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33명이 줄어서 579명인데 예. 계속적으로 지금 19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또한 23명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확연한 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누적 사망률이 0.91%고 지난 몇 주간을 보면은 이 사망률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으로 변하면서 이 치사율, 위중증화율이 얼마나 변할지가 이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증 병상 가동률도 전국과 수도권 모두 30%대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일상 회복 시작 전보다 낮은 수치입니까? 예, 뭐 낮은 수치죠. 지금 상황에서는 낮은 수치로 32.3%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낮은 수치라는 것은 사실은 추가 확보된 병상이 많기 때문에 낮은 수치로 이제 바뀐 것이고요. 지금 추가로 병상이 확보돼서 중환자 병상은 1,700여 개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 과연 우리가 10,000명, 20,000명 됐을 때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최대로 확보해놓고 있는 이 중환자 병실 또 일반 병실들을 계속 유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 주말쯤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인데요. 그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우세종화 빠른 편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은 편이죠. 늦은 예, 편입니까? 유럽이나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 4주에 우세정화가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일본의 경우 1월 초에 500명이었던 것이 네. 25,000명으로 가는데 예, 지금 예. 오늘 17일이니까 3주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15, 16, 17 다 2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70%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 3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대치를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아마 시간 문제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오늘 현재로 보면은 26.7%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50%를 넘어가는 데는 아마 뭐 한 주일에 안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진자의 규모가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빨리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죠. 예. 빨리 늘어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 좀 통제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위중증화되는 비율이나 사망률은 상당히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상 여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본처럼 저렇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몇몇 명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의료 주제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었을 때 그것이 우세종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반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은 우세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우세정화가 된 이후에 뭐 80%, 90% 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그때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그 규모의 문제가 생기는 네. 것이죠. 네. 우세정화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라는 것은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지만 이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게 된다면 이 대응 방식도 바뀌게 될 텐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지 뭐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이런 말도 있더군요. 예, 실제 방역 당국에서 기준으로 한 하루 확진자의 숫자는 5,000명 정도까지는 대비, 또 그다음에 7,000명이 넘어가면 대응 체제로 바뀌고 방역 태세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미는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사실은 역학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역학조사에 역량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실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중환자로 가지 않게끔 하는 위중증화를 방지하는 것과 또 중환자들의 이 여러 가지 환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침들 이런 의료 체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몇만 명이라는 환자가 나왔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 체제라는 것은 동네 의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아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 이런 데에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또 주말이나 야간에는 따로 새로운 체제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체제가 유지되어야만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고 또 위중증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렇게 또 많은 확진자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분들이 코로나가 아닌 질병이 생겼을 때 원래 자기가 있던 기저질환이라든지 혹은 뭐 하다못해 이가 아프다든지 뭐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든지 뭐 이런 응급 체제가 또 다른 탁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 체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뭐 투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뭐 대략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탁과 진료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즉 우리가 일상 회복에 있어서도 이 의료 체제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확진된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또 응급실이 막히지 않는 응급실에서 대기 시간이 짧아지는 또 일반 병상들이 이 대기가 걸리지 않는 이런 의료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학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몇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에는 일반적인 접촉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이미 확산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든지 고위험군이 같이 모여있는 단체 생활을 하시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가능한 한 감염이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접촉을 했을 때 자기가 좀 진단을 하고 만약에 그 자가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PCR로 확진을 받고 그다음에 확진한 사람들 중에서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이런 자기가 진단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보건소나 당국에 연락을 함으로 해서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실제로 진단 검사 역량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진단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조기 치료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의료 체제, 방역 체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기존 강화된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확대가 됐는데 영업시간은 9시까지 그대로입니다. 왜 영업시간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인원만 늘렸을까요? 이거는 확실히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델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그 억제가 되면서 위중증 환자들도 많이 들고 확진자 수도 사실은 급격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오미크론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 의료 체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즉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을 때 9시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2시 정도로 완화를 했을 때 이 확진자의 폭증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은 이 정도의 거리두기에서 즉 사적 모임 4명에서 6명 정도 완화하는 정도로 해서 유지를 함으로 해서 일단 이번 달 말이 되면은 설날이 되기 때문에 이 설날 연휴까지의 거동을 잘 보면서 그 이후에 위중증 환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유행의 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일단 정점으로 간 후에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을 완화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늦춰나가지만 연착륙이 되게 되면은 확진자 수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실 병상 의료 체제에 여유가 있다면은 확진자 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독감에 걸렸을 때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고 확진자 수 검사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비슷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먹는 치료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치명률이 지금의 0.9% 정도 되는 것이 0.1%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은 사실은 확진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럴 때는 입원 환자 병상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지금은 굉장히 무서운 감염병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 가능한 엔데믹한 상황, 즉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확산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는 날도 올 봄이 지나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있죠. 법원에서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이 방역 패스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마트와 백화점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방역 당국도 오늘 중대본 회의 끝나고 나면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방역 패스를 지금 완화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 독서실뿐만 아니라 마트라든지 백화점, 여기에 박물관, 영화관까지도 아마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는 오늘부터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일단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이 대형마트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해제를 하기로 했고 관련 세부 사항이 이제 오전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또 대기업 마트 봐주기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왜 이번 법원 판결에서 식당과 카페는 제외가 된 걸까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방역 패스라는 그 자체에 그 감염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 미접종자들의 보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감염 위험성이 좀 높은, 즉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상당 시간을 같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완화하는 것은 좀 조금 성급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방역 통제의 범위도 규제 상황도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20일부터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역 대책들 기존과 뭐 다른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기존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뭐 지난해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뭐 그해 설도 있고 추석, 설, 또 추석, 설 그래서 뭐 대여섯 번이나 되는데 사실 이 특별 방역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의미고 국민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거든요. 가능한 한 좀 접촉을 줄이자는 의미고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다시 지방에서 서울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가 있는 마지막 명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도 좀 대규모의 이동이라든지 대규모의 접촉 같은 그런 행사들을 하지 마시고 귀성을 하시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식구들만 만나는 건 괜찮지만 그 주변에 있는 친지라든지 친구들까지 친척까지 다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접촉으로 또 귀향을 갔다 오셔도 가능한 한 집에서 좀 며칠 머무시면서 이것들이 확산되지 않게끔 접촉이 많아지지 않게끔 하는 명절 예절이 지금 필요한 마지막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에서 이 같은 설 연휴 대책이어서 그래도 충분하다 보시는 거죠? 예, 오미크론이 나와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델타보다 더 무섭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 지금의 확진자 수, 이 4,000명, 5,000명까지 가는 이것도 사실은 이 11월 이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잘하고 정부의 시책에 잘 맞춰서 우리가 방역 통제에 잘 따라주기만 한다면은 이번 위기도 아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명절까지는 우리가 오미크론의 추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3차 접종률도 보면 60세 이상은 83.3%,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20대는 이 부스터샷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33%에 불과해서요. 주변에 보면 최대한 늦게 맞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2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이 꼭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방접종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감염 예방을 하는 것과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인데 2차 접종까지 했다면은 사실은 위중증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막아주는 효과는 6개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8세부터 49세 정도까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유월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한테 감염이 많이 되고 네. 특히 12세 미만, 11세부터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예방접종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접종을 받음으로 해서 가능한 한 감염이 되는 것을 막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접종을 받았다고 그래서 3차, 4차 접종까지 받았다 해도 감염은 확산될 수 있지만 예. 아이들한테까지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젊은 층에서도 3차 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접종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린아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학부모들이 접종하는 방법 외에 그렇다면 12세 이하 아이들이 직접 접종을 받는 것,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5세부터 11세까지의 접종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접종은 다 허가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접종률 자체는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2세가 제일 낮은 것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12세는 사실은 파이자 백신을 전용량을 맞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도 있고요. 이 11세부터 5세까지는 파이자를 3분의 1 용량을 맞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접종 대비 그 부작용 이 위해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하고 사실 이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이 감염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방접종도 지금 파이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상황에서 볼 때 유행이 늘면 늘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신다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맞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예, 가능한 한 이런 어린 연령층까지 예방접종이 되어야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인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접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어린아이들만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맞을 수 있는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려고 할 때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번에 소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정부가 설득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이 예방접종의 이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즉 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아 사망률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소아기에 감염되는 이 감염이라는 것이 후유증도 경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후유증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이득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학부모님들이 납득하시고 자기가 접종을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셔야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종에 있어서 노바백스 백신이 새로 들어옵니다.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이 특히나 좀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합성환원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맞게 되는 거죠, 이 백신? 지금으로서는 추가 접종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1차, 2차 접종을 받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이 백신의 특징은 단백질, 돌기 단백질 그 자체를 우리 몸에 주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에도 있던 방식입니다. 예. 다만 여기에 이제 마트릭스 M이라고 그래갖고서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면역 증강제를 중심으로 해서 단백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작용이 낮은 반면에 효과는 굉장히 좋아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처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작용, 즉 우리가 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접종하신 분들은 이 노바백스의 접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임산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바 백신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임산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 부작용 여러 가지 사례들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부작용 사례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번이라도 임산부들께서는 맞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처방 이틀간 부작용 의심 신고가 0건입니다. 그러면 실제 팍스로비드가 임상 실험에서도 이렇게 부작용이 적었습니까? 예, 실제로 부작용 사례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는 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부작용이 적다, 없다, 많다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위험군들에서 투약이 되었을 때 그 가벼운 부작용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특이한 부작용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처방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이 부작용 사례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주의점이 더 필요한지 이것들을 지금 살펴볼 시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